여러분 안녕하세요. 능인고 통사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정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온라인 수업이네요.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교과서와 학습지 그리고 필기구를 준비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도 안내한 바가 있지만 한 번 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배움학습지를 잃어버린 학생이 있다면 영상을 잠시 정지해 놓고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교 중지 학생 학습 자료 안내에서 다운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블로그죠. 구글에서 능인고 통사를 검색해 블로그 네이버.com socialedu23 소셜에두 23으로 오시면 블로그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지난 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배웠던 내용부터 복습해 볼까요? 우리는 온라인 수업으로 2시간에 걸쳐 문화상대주의와 문화성찰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의 학습 목표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학습 목표는 교과서 210쪽 큰 제목 문화상대주의와 문화성찰 밑에 이 주제를 배우면 이라는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문화상대주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윤리 차원에서 타문화와 자문화를 성찰할 수 있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화상대주의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부분까지 진행하였고 이번 시간에는 보편윤리 차원에서 타문화와 자문화를 성찰할 수 있다는 것까지 진행되겠습니다. 교과서와 학습지로도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 교과서로는 210쪽에서 211쪽까지 진행하였고 학습지로는 안면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교과서 210쪽과 210쪽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학습지 탐구질문 1번을 통해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211쪽 그리고 학습지 탐구질문 2번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교과서 211쪽과 학습지 탐구질문 3번을 통해 문화상대주의 태도의 필요성을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4대주의 태도와 비교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까요? 교과서 212쪽부터 한번 쓱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 문화 상대주의 태도를 배웠죠.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는 사례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보편윤리 차원에서의 문화 성찰 과정을 통해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에 배운 문화 상대주의 태도와 이번 시간에 배울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 태도를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과서로는 212쪽과 203쪽의 내용과 그 다음에 214쪽과 215쪽에 해당하는 주제 탐구 확인까지 마무리하면 끝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로는 학습지 뒷면이 진행되겠네요. 여러분 모두 교과서 212쪽과 그 다음에 학습지 뒷면을 펼쳐놓고 필기구까지 준비했다면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능인고 통사 화이팅! 학습지 뒷면 자료 1 지창금과 인도 여성 사례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지참금이 무엇인 것 같나요? 맞아요. 결혼할 때 주고받는 무언가 같죠. 지참금은 혼인할 때 신부의 가족에서 신랑 쪽으로 재화 또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관습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보석, 가재도구, 의복 또는 토지와 한때는 노예 등이 포함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관습은 중세와 르네상스기에 유럽에서 성행하였고 지금도 동부 유럽의 일부 지역과 남부 이탈리아와 프랑스 일부 지역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반대로 신랑 쪽에서 신부의 가족에게 지불하는 신부떼라는 관습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참금과 유사한 관습이 있죠. 결혼할 때 흔히 여성이 해가는 혼수가 떠오르는데요. 이런 관습을 문화상대주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사회 내에서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며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결혼할 때 혼수를 해가면 그 혼수는 결혼 내내 남편과 경제적인 협동을 할 때 이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제시문 속에서도 지참금을 주고받는 것은 합리적인 행동이며 당사자들의 선택이며 가치관과 일치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수단 그리고 사회 질서의 상징 계급 상승의 기회 등이 있다고 표현되죠. 그렇지만 해당 관습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지참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부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끝내 죽임을 당하는 지참금 살인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참금 살인을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도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역사적 상황 및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관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뜻 네라고 대답하기 어렵죠.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 사티 사례인데요. 사티는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의 시체와 함께 과부가 된 여성을 산채로 화장하는 풍습입니다. 역사 시간에 배운 순장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 역시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풍습일까요? 선뜻 네라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자료 3, 카렌족의 목 늘리기 풍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쇄골이를 통해 여성의 목을 조금씩 늘리는 풍습은 여성의 갈비뼈를 내려앉게 만들기도 하고 깊은 흉터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까지 그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역사 및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풍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교과서 215쪽에 나오는 명예살인 그리고 교과서 213쪽 도서자료실에 나오는 전족 사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2쪽에 나오는 명예살인은 가문에서 정한 사람과 결혼을 거부하는 등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가족을 죽이는 풍습입니다. 이 역시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인정하긴 어렵겠죠. 도서자료실 전족 풍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이 작은 여성이 아름답다는 이유로 어린 여자아이의 발을 자라지 않도록 천으로 동여매어 발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발이 기형으로 자라게 되는 풍습을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는 어렵죠.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들은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무조건 인정하거나 존중할 수 없는데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선생님이랑 배운 적이 있는 인권이 뭐였죠? 네, 인간이 지니는 기본적인 권리였습니다. 이런 인간이 지니는 기본적인 권리,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은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무조건 인정하거나 존중할 수 없는데요. 인권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나 존중되어야 하는 보편윤리적 가치입니다. 이러한 보편윤리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무조건 인정하거나 존중할 수 없습니다.
즉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 같이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해치는 문화는 그 문화가 형성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특수하다 할지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 문화가 형성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특수하다 할지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적 차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편윤리 차원에서 타 문화를 성찰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지 뒷면 첫 번째 탐구 질문의 답을 작성할 수 있겠네요. 교과서를 참고해 보편윤리적 가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술하는 게 첫 번째 요구하는 바였고요. 선생님이랑 함께 살펴본 자료 1, 자료 5를 자료 1과에서부터 자료 5를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는 까닭을 보편윤리적 차원에서 서술하는 것이 요구하는 바였습니다. 실제로 형아들이 작성한 답안인데요. 보편윤리적 가치란 인권, 생명 존중, 자유와 평등 등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나 존중되어야 하는 가치이며 일단 보편윤리적 가치의 의미를 잘 서술하였네요. 자료 1에서부터 자료 5를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는 까닭은 구성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해치는 등 보편윤리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자료 1에서 자료 5를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보편윤리적 가치, 보편윤리적 차원에서 잘 서술하였네요. 이 정도로 작성하면 핵심이 들어간 답안이 되겠습니다. 학습지 뒷면 탐구 질문 2번을 통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료 1번부터 자료 5번과 같은 문화, 그러한 문화가 어떠한 문화였죠? 네, 보편윤리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죠. 보편윤리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까지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됩니다. 보편윤리적 가치의 근거에 문화를 성찰하는 과정 없이 어떤 문화든 무조건 인정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탐구 질문의 답으로 보편윤리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까지 용인하게 된다. 보편윤리적 가치의 근거에 문화를 성찰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다 정도의 내용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편윤리적 차원에서 문화를 성찰할 때 자신이 속하지 않은 타 문화는 물론 자신이 속한 자문화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자신이 속한 문화에 대해서는 좀 더 성찰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한 문화는 매우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내가 속한 자문화라도 관찰자가 되어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좀 낯설게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자료 7, 문화 비평과 낯설게 보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 6, 나시르마 사람들 요 자료도 함께 살펴볼까요? 이 이야기를 처음 읽으면 매우 낯설게 느껴집니다. 선뜻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가 어렵거든요. 쌤이 시간을 좀 줄 테니까 나시르마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신령한 입의 사나이가 있는 라팁소라는 공간은 도대체 어떤 공간인지 한번 생각하며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시간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시르마 사람들이 어떤 민족인가요? 찾은 친구도 있고 아직 못 찾은 친구도 있네요.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나시르마 영어 알파벳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이제 찾았네요. 아메리칸이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입의 사나이가 있는 라팁소는 거꾸로 읽으면 사실 허스피털 병원을 이야기하는 거였네요.
신령한 입의 사나이는 치과의사로 이를 찾아가서 받는 의뢰는 사실 치과 치료를 모사한 것이었네요. 처음에는 이 이야기가 매우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치과 치료라는 문화를 낯설게 느껴지게끔 적어놓은 글이었네요. 이어지는 단식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단식이라는 문화가 있지만 이를 다른 사회에서 바라보면 자연스러운 몸과 신체 기능에 대한 혐오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시르마 이야기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추천한 도서였죠. 한국문화인류학회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라는 책에서 가져온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내가 속한 매우 익숙한 문화가 낯설게 느껴졌다면 그래서 타 문화뿐만이 아니라 자 문화도 성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느껴보았다면 선생님의 의도가 성공한 듯합니다. 마지막 탐구 질문. 자 문화에 대해서도 자문화에 대해서도 성찰과 낯설게 보기가 필요한 이유를 교과서 문장으로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교과서 213쪽 맨 윗줄. 타 문화뿐만 아니라 자 문화도 보편윤리적 차원에서 성찰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자 문화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는 한다. 그래서 자기 문화가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타 문화뿐만이 아니라 자 문화에 대해서도 낯설게 보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습지 자료 1과 자료 5와 같이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는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212쪽과 학습지 탐구 질문 1번을 통해서 해당 사례들을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는 까닭을 보편윤리적 차원에서 문화 성찰 과정을 통해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교과서 213쪽과 학습지 탐구 질문 2번을 통해서 문화 상대주의 태도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태도를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교과서 212쪽과 213쪽의 내용과 학습지 뒷면이 모두 진행되었습니다. 드디어 수업의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네요. 남은 214쪽과 215쪽 주제 탐구로 복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과 자료 1에서부터 자료 4를 살펴볼 때 특정 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파악하고 보편윤리 차원에서 문화를 성찰해 보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자료 4는 쌤이랑 이미 살펴본 지창근 살인 이야기이네요. 해당 사회에서 지창근 문화가 나타나게 된 나름의 배경이 있지만 지창근 살인 문화까지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 지창근 살인까지 인정하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자료 1에서부터 자료 3을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료 1번은 바로 조장이라는 장례 문화인데요. 티베트의 전통 장례인 조장이 왜 나타나게 된 걸까요? 티베트의 건조한 자연 환경의 영향에 따라 나타나게 된 문화이네요.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존중할 수 있는 문화일까요? 인권, 생명 등과 같은 보편윤리 가치를 훼손하나요? 살아있는 사람의 권리나 생명이 침해되지는 않죠. 맞아요. 죽은 다음에 장례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권리나 생명이 침해되지는 않기 때문에 보편윤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존중할 수 있는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 2번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
인문 환경 중 종교, 힌두교의 영향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 문화입니다. 쿠마리를 살아있는 여신으로 믿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죠. 하지만 문제점도 발생하네요. 어린 나이에 쿠마리가 되어 누구와도 말할 수 없고 사원 밖으로 외출도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사회화가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를 놓칩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배움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초경이 시작되면 쿠마리의 지위에서 박탈되게 됩니다. 사회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쿠마리의 지위를 잃어버린 아이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방황을 겪기도 합니다. 수업 영상이 끝나면 유튜브에서 쿠마리를 한번 쳐보세요. SBS 스토리에서 올린 영상 등을 보면 대부분의 쿠마리 이후의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윤리적 가치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는 문화까지 문화상대주의 입장에서 인정하고 용인하기는 어렵겠죠. 이런 문화까지 인정한다면 극단적 문화상대주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네요. 자료 3. 위험한 성인식입니다. 성인식 문화인데요. 물론 성인식 문화는 다양한 사회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이 될 때 장미꽃이나 향수를 선물한다고 하더라고요. 쌤도 성인식 때 장미꽃과 향수를 선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사회에서는 성인식 문화로 다른 다양한 풍습이 나타나기도 하겠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자료 3에 나타난 바누아투 원주민들의 성인식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넝쿨만 발목에 묶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기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권이나 생명 등 보편윤리적 가치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문화상대주의 입장에서 인정하고 용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화까지 인정하면 극단적 문화상대주의가 될 것입니다. 학습지와 교과서들을 통해 매우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식인폭습, 여성 할례 등도 일부 사회의 전통적 관습이기는 하지만 인류 사회의 보편적 가치 또는 규범과 어긋나는 것이기에 문화적 상대주의를 근거로 무조건 정당화될 수 없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식인폭습, 그 다음에 여성 할례 등도 문화 상대주의에서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화입니다. 문화 상대주의란 다양한 문화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해하자는 의미이지 비인간적인 문화까지 용인하자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보편적 인권의 가치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성 할례의 피해자가 저술한 도서로 선생님이 인권 파트에서 한번 추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와리스 디리라는 여성이 쓴 사막의 꽃이라는 책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도서들을 읽으며 보편윤리적 차원에서 문화를 성찰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사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 많았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선생님이 음성만으로도 충분히 내용이 이해될 수 있게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본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충실한 설명이 가능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은 시간 동안 오늘 수업에서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와 학습지를 다시 충실히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는 주소 링크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영상이 끝나더라도 줌을 나가면 안 됩니다. 복습을 하고 있다가 수업 말미에 진행되는 출석 체크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수업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상 능인고통사 이민정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